자,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일 것 같아요. 이천동에는 한강맨션이라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강맨션? 네네.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여기는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지어져서 상징성 있고 네, 역사도 있어. 역사도 있고 실제로 비싸.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거주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셨고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아파트의 시초라고까지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지금 여기 가면 네. 주차할 때도 하나도 없고 맞아요. 정말 골목도 좁고 오래된 집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다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한강에 완벽하게 인접을 해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의 그야말로 최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북로를 타다 가보면은 항상 이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용산에 어차피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첫 그 관심지로 꼽혔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건설사들도 이제 레벨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 1, 2, 3위에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이 모두 다 현장 설명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가보니까 여기가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옆에 LG건설 시절의 한강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지금 GS건설 그 회장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한 그 이촌동 주민들, 특히 이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그 어머님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순위만 놓고 보면 아파트 브랜드 순위나 뭐 그 건설사의 순위만 놓고 보면 사실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자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 이 동네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미지 구축이 잘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또 회장님이 산 아파트를 지은 좋구나. 아파트가 여기에다가 이상한 걸 만들겠어? 그래서 그리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치열한 대결 양상이 별로 안 보였어요. 아, 약간 선비들 사시는 약간 그런 느낌. 누가 돼도 이런 거 안 하는구나. 누가 돼도 뭐 누가 돼도 그런 거 약간... 짓겠지 여기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 변수가 하나 크게 생겨버립니다. 이제 결국은 그 최종 입찰 1차 때는 GS건설만 단독 입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찰이 됐고 2차 현장 설명회까지 오늘 날짜로 이어졌고 12월 8일이죠. 네, 그리고 2차 현장 설명회도 역시 GS건설만 지금 단독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물산은 왜 발을 뺐느냐? 왜 갑자기? 그러게 욕심이 많을 텐데. 지금 이 황금자 여기에 레미안 박아야 되는데. 네, 레미안 바로 옆에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또 있거든요. 바로 옆에. 네. 왜 그랬냐? 이유를 뭐 당연히 뭐 삼성물산 측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얘기하듯이 뭐 다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겠어요. 사실 그것보다도 최근에 삼성물산이 그 도시정비 사업에 그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좀 약간 될 수 있는데 팍 집중한다 이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발을 빼는 분위기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라고 해서요. 그 어떤 약간 윤리적 리스크가 생길 만한 게 있다면은 좀 빠르게 좀 치는 편입니다. 삼성물산이. 이게 모든 게 그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합 쪽에서 그 입찰 보증금을 1,0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돈이고 하지만 그 정도 큰 금액은 이 정도 레벨 회사들도 손쉽게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보증금을 1,000억을 내라. 네,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이 정도 금액이면 그 동안에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그만큼 이제 좀 부담을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싸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유찰이 됐어요. 회장님이 사셔서 그래요. GS건설은 상당히 이 지역을 아주 지금 뭐랄까 내 우리 걸로 만들고 싶다. 약간 용산은 자이. 네, 용산의 그 자이 그 최고급 브랜드의 자이를 어떻게든 그러게요. 이 지역에다가 만들려고 한다. 이게 좀 굉장히 강해서요. 오더가 있잖아요. 이거 지나다니면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회장님 산 옆에 삼성물산 있어.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거의 GS 건설의 이제 무혈 입성 수준이 되지 않을까 됐습니다. 사실 삼성이랑 GS가 붙었으면 더 많은 화제가 됐었을 주민들은 거예요. GS가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나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많지 않은 동네예요. 아. 네. 갔을 때 쉽사리 이제 그런 표현들 돌아서서 네, 잘 안 웃으시는 하는 분들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부채로 이렇게 가리고 웃으시는 분들 네. 네. 하여튼 뭐 여기가 이제 주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이제 이번 달 내로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좀 이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다. 1등 정말 하이 레벨에 있는 건설사들끼리 한번 맞붙는 거를 보나 했지만 의외로 단독 입찰로 마감이 되면서 아마 이제 자기가 이쪽에는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 쪽에서도 약간 좀 당황하는 눈치였던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자,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제가 이제 부동산 쪽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많이 이제 기자분들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워딩이 준강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치를 바로 채셨겠지만 강남이 아니란 얘기죠. 네네. 근데 강남스럽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인 그 주 지역이 바로 경기도 과천시, 그다음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 지역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원래 또 이제 그 집값도 높고 그 강남 접근성이 좋은 또 경기도의 지역이고, 뭐 각종 정부 그 기관들도 있고 뭐 살기 좋은 동네로 원래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 과천 지역에 있는 이른바 그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연한이 되면서 재건축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천 지역에서 유난히 많이 붙은 수주전을 벌인 두 건설사가 있어요. 바로 대우건설이랑 GS건설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GS가 열심이군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이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그 도정 사업에 열심히 좀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네. 실제로 성과도 있는 편이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주공 5단지라는 지역을 이제 그 재건축 이제 수주전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대우랑 GS가 과천 지역에서 말하자면 세트 스코어 2대2를 기록 중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두 건설사 다 그래서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이 과천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전을 치열하게 좀 펼쳤던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대우건설이 이긴 게 좀 놀라웠어요.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알고 계세요, 두 분? 모르겠어. 푸르지오밖에 몰라. 서밋입니다. 서밋. 네. 푸르지오는 그냥 있는 거겠지. 푸르지오는 그 DA로 치면 이제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네. 거기 가보면은 그 과천역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서밋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갔다 왔던 지역 5단지 옆에 6단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 지금 자기가 들어서고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보시면은 그 6단지로 임장 갔다 오신 분들도 꽤 계신데 예쁘게 지금 되게 멋있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가 이겼느냐? 사실 GS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예전에 제가 대우건설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재밌는 게 그 시공능력 평가 완전 초특급 상위에 있는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건설사만이 아닌 다른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그 모그룹이 있는 건설사들 있죠. 삼성, 뭐 GS, 그다음에 SK, 한화 이런 기업들, 롯데. 그 모기업의 이미지가 수주전에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대우건설은 온전한 순수한 그렇죠. 건설사죠.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도 이런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를 할 때 대우건설 쪽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 대표가 직접 챙겼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합원들에게 이제 어필을 했던 모양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곧 들어선다는 자이 아파트가 있는 6단지, 여기가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공사비 품질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 나와서 좀 뭐 시위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의 자이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밋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또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생긴 것도 굉장히 이 조감도 보시면 이름이 있거든요. 네. 왕관 쓴 것처럼 네.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 보시면 이게 다 그 스카이 라운지예요. 예. 이게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렇죠. 하죠. 요새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뚜껑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거겠죠? 이 커뮤니티 센터를 그러네요. 커뮤니티 센터를 어떻게 싶네요. 짓는지도 그 제안 내용에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게 어떤 그 개개인의 자부심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멋지고 화려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마지막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 이제 흑석 9구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흑석 9구역 하면은 사실 이제 어디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9호선 흑석역 바로 이제 나가면 있고요. 아 여기는 이 정말 흑석 옛날부터. 9구역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이제 롯데건설이 시공을 하기로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다시 새롭게 입찰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흑석동 이제 이 지역인데 여기는 재건축 아닙니다. 여기는 재개발이에요. 그 중앙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교육 시설도 괜찮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바로 인접해 있고 여기도 처음에 다 달라붙는 이게 많았어요. 현장 설명이 사실 거기는 완전 그냥 한강변이잖아요. 네, 한강변이고 올림픽대로 한강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인근 노량진까지 해서 지금 동작구 일대가 완벽하게 뉴타운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흑석 9구역은 위치는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죠. 어떤 이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지역인데 당연히 이제 지역민들이나 조합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레미안, 자이, 현대건설, DH 다 들고 와서 다 붙는 걸 보고 싶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회사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이랑 현대건설, 그다음에 범현대가 이제 수주전이에요. 현산. 네, HDC 현대산업개발, 이제 보통 저희가 현산이라고 많이 하죠. 네네. 현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건설에서 뭘 여기다 갖고 왔냐면은 진짜 승률 좋고 웬만하면 돈 안 되는데 안 간다는 현대건설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고 있는 DH를 들고 왔어요. 사실 현산으로서는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DH가 지금 현재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다 강남입니다. 강남 외에 강남구 서초구 그 외의 지역 들어가 있는 곳은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송파구.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 사는 동네, 약간 범강남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만 제안을 하고 있고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흑석 9구역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네. 물어봤잖아요. 저는- 솔직히. 예. 현장 가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건 좀 민감하긴 한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라. 결정 안 난 거고 이번 달 내로 아마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부동산 아줌마들은 뭐 어디가 되길 바래요? 그거는 이제 아니, 한번 뭐- 걸러서 얘기해 준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니셜만 말씀드리면은 네, H. 둘 다 H입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조심스러운 그 예민함을 네.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예,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그 가보면은 현대건설이 아예 흑석동 그 들어가는 흑석 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그 제일 눈에 띄는 데다가 현대건설 큰 5개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이 지역에 오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다 보면은 또 아크로가 있습니다. DLNC 아크로 단지도 있어가지고 아크로 리버사이드인가 이 동네 이름이? 진짜 좋네. 좋아지네. 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게 강남 가는 것도 10분밖에 안 걸리고 여의도 가는 것도 10분이 안 걸리고 네. 강 건너면은 또 그 용산도 쉽게 갈 수 있고. 대학병원 있죠. 맞아요. 대학교 있죠. 그리고 큰 도로 나가는 것도 쉽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상도동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쪽이 뭐 차가 좀 막히고 이런 네. 걸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DH가 달라요?
아직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사실 인장 요새 가시는 이렇게 분들 거를 브랜드 뭐 봤는데 아크론이 많이 나오는데 DH가 프리미엄의 프리미엄이라며. 그럼 라고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단 공사비가 다르고요. 자재를 좋은 거 쓴다 이 자재도 말이야. 예. 다르고 마감재부터 자재 그다음에 그 협업 디자인 협업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신 뭐 그런 건축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항상 하려고 거의 뭐 그러고. DDP급으로 진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재밌는 게 커뮤니티 센터 내에 여러 가지 스포츠 컴플렉스들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그 트레이너 분들이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펜싱 뭐 예전에 뭐 신아람 선수 뭐 펜싱도 아파트에서 가르친다고? 아파트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느 단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이 아파트 중에 하나는 CGV가 아예 아파트 단지네요. 아니,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됐고 이 흑석 구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르엘 이 적용 문제를 넣고 그 인허가 등등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조합 쪽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롯데건설도 처음에는 다시 이제 좀 참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상가 2층에다가 이제 홍보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할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몇 달 전에 이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입찰에서는 롯데건설은 여기서 이제 빠지게 그래서 됐습니다. H로 DH로. 네? 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근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건설업계 중에서도 기술 개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쓰레기 폐기 업체 이런 업체들도 인수하려고 하고 태양광 발전 이런 데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스마트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워낙에 아파트 지어온 역사가 아이파크는 정말 그냥 그 자체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아이파크가 솔직히 들어서 현대건설도 현대건설 나름대로의 굉장히 역사와 저력이 있고 그럼요. 네. 뭐 브랜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쪽은 또 이 범현대가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가 아마 많은 주주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 개편을 위한 이제 작업을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힐스테이트를 앞세워서 도시 정비 사업에도 많이 이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쪽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는 그래서 지금 거의 4조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몇 조 클럽 수주액 달성할 때마다. 현대는 지금 4조 클럽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잠원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리모델링 수주권을 따냈습니다. 여기도 아마 DH가 들어올 거예요. DH 뭐였는데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 르블랑 뭐 그런 약간 구어식 느낌의.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과천에서 그 대우건설이 이제 그 수주를 했을 때 대우건설이 거의 사상 창립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거둘 정도로 올해 실적이 좋았거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중흥그룹. 그렇죠. 네. 인수했잖아요. 지금 사실 대우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더 작은 지역 기반의 건설사가 주인이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상 최대 실적을 현대건설은 또 오늘 바로바로 갈아치우면서 연말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뜨겁게 좀 달아오르고 있고요. 지금 재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볼 예정인데 미아 3구역 이 재개발이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도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형 건설사들의 3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해요. GS, 롯데, 현산. 이 이제 이쪽에 참여 현장 설명에 왔다 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입찰 마감을 곧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이 강북구, 도봉구, 이 성북구 이 지역들이 뭐 장위동이니 뭐니 이 지역도 지금 굉장히 그 개발을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동대문구의 뭐 휘경동이나 이문동 이쪽도 마찬가지고